롯데리츠의 상장으로 리츠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리츠란 무엇이며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리츠를 둘러싼 이슈를 심층 분석한다. 네, 지난 10월 30일 우리 증시에 새롭게 등장한 롯데리츠, 당시 상장 당일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될 만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롯데리츠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리츠사가 도대체 뭐야? 라고 좀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리츠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네. 그 리츠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은 IMF 이후에 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원래 그 리츠의 그 취지는 그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부동산이나 뭐 여러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제 배당 수익을 이제 목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 이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데 특히 90% 이상의 그 수익을 임대 수익을 이제 배당하는 네. 그러한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사실 이제 빌딩이나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돈을 모으면은 큰 빌딩이나 건물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매각 차익이라든지 개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리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리츠의 또 장점은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그 상장이 되다 보니까 네. 주식 거래하듯이 언제든지 이제 그 매매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에 어떤 그 시세 차익이 발생하듯이 손실도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리츠는 크게 이제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위탁관리 리츠라고 해서 뭐 자산 보관회사라든지 자산관리회사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리츠는 위탁관리 리츠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리츠가 특히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만 이제 투자하는 그 형태가 있고 네. 또 부동산 펀드도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예요. 부동산 펀드는 이제 50% 이상을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리츠는 이제 부동산에만 이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운영 기관이 조금 서로 다릅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주관이 되어 있고 네. 리츠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실 이제 리츠에 대한 그 상대적으로 좀 이해나 어떤 관심이 좀 떨어져 있던 것이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뭐 빌딩과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동산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리츠라는 곳에서 이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리츠의 기본 구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부동산 투자사는 투자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뭐 빌딩 그런 것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임대료라던가 개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런 수익을 내면서 배당금 그리고 임대 수익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도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시장의 어떤 그 수익률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공실이라든지 임대료 하락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변수들이 있죠. 네. 그 안정적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리츠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우선은 이제 그 개인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죠. 네. 또 한편 빌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다 관리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 네. 또 한편 이제 그 다시 매각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특히 이제 그 수요가 있는 인기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뭐 매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가 없거나 수요가 적은 그 건물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이제 그 조율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매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이러한 단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주식 거래하듯이 하는, 그러니까 매매하듯이 이제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그 리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전문 운영사죠. 전문 운영사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 이외에도 실물 자산이라는 그러한 그 심리적 만족감과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상가 투자가 상당히들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낸다. 반면에 이제 위험도 상당히 이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가 투자에 비해서 세금이나 수수료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그러한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죠. 그럼 국내 리츠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교수님? 예, 우선은 뭐 아직은 이제 국내 리츠,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한 리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번 이제 롯데 리츠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특히 이제 첫날 상한가를 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이제 이슈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리츠가 액면가보다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네. 이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추세는 관심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리츠의 수가 230개로 증가했고요. 전체적인 자산 총계도 무려 4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츠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는 이제 배당금이 다인가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죠? 우선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배당 수익이 이제 수익의 전부가 됩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 뭐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매각에 따른 네. 차익, 자산이득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도 더 수익으로 그 환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기예금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최근에 2016년, 2017년의 그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네. 회사채 수익률과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네. 그거에 비해서는 리츠의 수익률이 2016년도에 10% 정도 그리고 2017년에 한 7.5% 정도가 이런 높은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이제 저금리에다가 네. 경제도 이제 여러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선호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와 함께 주요 국내 상장 리츠의 총 수익률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이제 코스피 지수 총 수익률의 경우에는 올해 좀 지수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금 대표적으로 신한 알파 리츠의 총 수익률과 이리츠코 크랩 총 수익률의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이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리츠 회사와 주요 투자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리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 알파 리츠의 30일 종가가 연초보다 한 50% 상승을 했고, 네네. 이리츠코 크랩도 연초에 비해서 한 40% 상승한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인프라 펀드의 가 있는데, 네.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맵스 리얼티 이러한 맞습니다. 경우에도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맥쿼리 인프라를 또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상장된 수는 많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그러나 수익률은 올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정부에서 리츠 투자의 세금 혜택까지 준다고 들었는데 정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렇게 좀 지원하는 이유가 활성화시키려는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의 문제와 또 이제 그동안 이제 갭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에 따른 어떤 투기적인 요소도 좀 완화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만 우선 갑자기 그러한 리츠가 주목받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이제 좀 2% 이하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나타날 전망이고 네. 또 한편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에 비해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이제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그동안 이제 대형 투자 기관 중심의 사모 형태로만 이제 운영을 하던 것을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좀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사모 리츠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8년 12월에 이제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이제 공모형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개인들에게도 이제 투자 기회를 주는데 우선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투자가 직접 투자 형태였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간접 투자로 유인을 해서 주택 가격을 좀 안정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편 이제 주택 시장의 직접 투자 그리고 갭 투자로 이제 부동자금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좀 간접 투자로 확대를 하자. 이 부분은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이제 간접 투자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시중에 떠도는 이제 부동자금이 이제 상당히 많은 1,000조 이상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동자금의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에 따른 그 수익의 분배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것도 하나 있겠고 또 한편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유동성 이제 확대 효과가 있죠. 지금 이제 롯데리츠의 경우에도 이제 50%로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자금 모집을 했듯이 네. 그동안 이제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매입에 많은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활용 자금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롯데리츠가 그러한 공모형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활용 자금, 실제 본연의 본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자료를 통해서 봤다시피 올해 들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리츠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할 때 염두해야 될,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리츠가 어떤 만능 금융 상품은 아닙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공실률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일부 리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과도하게 임대료를 이제 잡거나 혹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제 유통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츠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조금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고수익만을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투자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검토를 해서 실제 상품 판단과 선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관련 지표들 꼭 챙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박인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